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자리가 어디인가? 큰 실패의 자리인가? 큰 사고의 자리인가? 아니다. 정직하게 답해보면 당신의 가장 깊은 후회는 거절하지 못한 자리에 있다.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부탁을 받아들였던 그 순간, 자기 자리를 양보하지 않아도 되었는데, 양보했던 그 자리, 자기 시간을 지켰어야 했는데, 빼앗기듯 내어준 그 시간,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을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했던 그 모든 자리, 이 자리들이 당신 인생에 가장 무거운 짐이 되어 있다. 그리고 가장 차가운 진실은 이것이다. 당신이 그렇게 따뜻하게 대해온 사람들이 당신을 진짜로 따뜻하게 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들의 마음 안에서 당신은 좋은 사람이 아니라 만만하게 다루어도 되는 사람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일이 무겁다. 우리는 평생을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왔고, 우리의 그 따뜻함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것이라고 믿어왔다. 그러나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진실은 다르다. 우리가 가장 많이 도와준 사람일수록 우리를 가볍게 다룬다. 우리가 가장 자주 양보한 사람일수록 우리를 함부로 다룬다. 우리가 가장 따뜻하게 대한 사람일수록 우리에게 무리한 부탁을 한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에는 깊은 본질이 있다. 그 본질을 정직하게 마주하는 일에서 우리의 변화가 시작된다. 쇼펜하우어가 인간의 관계에 대해 평생에 걸쳐 들여다본 결과 그가 발견한 차가운 진실이 있다. 그는 사람들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루는 방식대로 다룬다고 보았다. 우리가 우리를 가볍게 다루면 다른 사람도 우리를 가볍게 다룬다. 우리가 우리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우리 자리를 지키지 않는다.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함부로 내주면 다른 사람도 우리의 시간을 함부로 가져간다. 이것은 다른 사람이 잔인해서가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작동하는 방식이다. 우리가 우리에게 가르친 대로 다른 사람도 우리를 대하는 것이다. 자기 인생을 정직하게 들여다보자. 직장에서 가장 자주 야근을 떠맡는 사람이 누구인가?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가족 모임에서 가장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다. 친구 사이에서 가장 자주 약속 시간을 빼앗기는 사람이 누구인가? 자기 시간을 가볍게 다루는 사람이다. 이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그들은 모두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한다. 그래서 자기를 깎는다. 그리고 그 깎음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를 깎아도 된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이런 패턴이 어떻게 자리 잡았는지를 들여다보면 어렸을 때부터 시작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어렸을 때 좋은 아이가 되어야 한다고 배웠다. 좋은 아이는 어른의 말을 잘 듣고 자기 자리를 양보하며 다른 사람에게 따뜻하게 대하는 아이다. 그리고 그 좋은 아이가 어른들에게 사랑받았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기 위해 좋은 아이가 되려 노력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누르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 맞추며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우선하는 법을 배웠다. 이 패턴이 어른이 되어서도 그대로 우리 안에 남아있다. 우리는 어른이 되었지만 여전히 좋은 아이로 살아간다. 그리고 그 좋은 아이가 어른의 자리에서 호구가 된다. 호구의 자리에 있는 사람의 일상을 한번 들여다보자. 아침에 회사에 도착하면 동료가 자기에게 어떤 일을 부탁한다. 자기는 이미 자기 일이 많은데도 거절하지 못한다. 알겠다는 말이 입에서 나간다. 그 일을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자기의 하루가 무거워진다. 점심시간에 누군가가 자기에게 함께 점심을 먹자고 하는데 자기는 혼자 잠시 쉬고 싶다. 그런데 거절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 할까봐 따라간다. 점심시간이 자기에게 쉼이 되지 못한다. 오후에 다른 부서에서 자기에게 일을 떠넘긴다. 자기는 그 일을 받을 자리가 아닌데도 받아들인다. 퇴근 시간이 되어도 자기는 회사를 떠나지 못한다. 자기가 받아들인 일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늦은 밤에 집에 도착하면 가족이 자기에게 어떤 부탁을 한다. 자기는 이미 지쳐있지만 가족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다. 이런 하루가 매일 반복된다. 자기의 시간, 자기의 에너지, 자기의 마음이 모두 다른 사람의 자리에 쓰인다. 정작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은 없다. 자기를 위한 에너지는 남지 않는다. 자기 마음을 들여다볼 자리도 없다. 이런 인생이 평생에 걸쳐 누적되면 어느 순간 자기가 자기 인생을 살지 못했다는 깊은 공허함이 다가온다.
그 자리에서 자기를 돌아보면 자기가 평생 다른 사람을 위해 산 시간들이 보인다. 그 시간들이 자기에게 어떤 진짜 인정을 가져다 주었는가? 거의 가져다 주지 않았다. 자기는 그저 만만한 사람으로 자리 잡았을 뿐이다.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한 것은 이런 호구의 자리의 본질이다. 그는 우리가 평생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자기를 깎아가며 살아왔다는 것을 알려주려 했다. 그러나 그 깎음이 우리에게 진짜 인정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 우리가 자기를 깎을수록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더 가볍게 다룬다. 좋은 사람이 되려는 마음이 사실은 호구의 길로 가는 첫걸음이라는 것이다. 이 진실을 받아들이는 일이 처음에는 매우 무겁다. 우리는 평생 따뜻한 사람으로 살아왔는데 그것이 사실은 우리를 만만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양한 연령대에서 호구의 자리가 어떻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보자. 청년기의 호구는 직장에서의 호구이다. 새로 직장에 들어간 청년은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한다. 동료가 부탁하는 모든 일을 받아들이고 상사가 요구하는 모든 일을 해내며 자기 시간을 마다하지 않고 회사를 위해 쏟는다. 처음에는 이런 자세가 좋게 평가받을 것이라고 청년은 짐작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청년의 자리는 가벼워진다. 동료들은 청년에게 일을 떠넘기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기고 상사는 청년을 만만하게 다루며 청년의 시간은 회사의 시간이 된다. 청년이 어떤 자리에 머물러야 좋은지를 사람들이 다 안다. 청년은 일은 많이 하지만 진짜 인정은 받지 못하는 자리에 있다. 청년기의 또 다른 호구의 자리는 인간관계에서이다. 새로 만난 친구가 청년에게 무리한 부탁을 한다. 청년은 그 친구와 가까워지고 싶어서 그 부탁을 받아들인다. 친구는 청년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시작한다. 청년은 친구를 잃을까봐 두려워서 계속 받아들인다.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매우 불균형해진다. 청년이 친구에게 주는 것은 많지만 친구가 청년에게 주는 것은 거의 없다. 그래도 청년은 그 관계를 끝내지 못한다. 좋은 친구로 보이고 싶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청년은 깊은 외로움을 느낀다. 자기가 가진 친구들이 진짜로 자기를 따뜻하게 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중년기의 호구는 가족 안에서의 호구이다. 중년의 사람은 가족을 위해 자기를 끊임없이 깎는다. 부부 사이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배우자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인다. 자녀에게 모든 것을 주려 하면서 자기 시간을 갖지 못한다. 부모님께도 효도하느라 자기의 삶을 누리지 못한다. 직장에서 일하고 가족을 위해 일하며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은 거의 없다. 이런 중년의 사람이 어느 순간 깊은 피로 속에 빠진다. 자기가 평생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를 묻게 된다. 가족을 위해 살아왔다고 답하지만 그 가족이 자기를 진짜로 따뜻하게 대하는지를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답이 무거워진다. 가족은 자기를 만만하게 다루는 사람으로 보고 있을 수도 있다. 중년기의 또 다른 호구의 자리는 직장에서의 호구이다. 중년의 사람은 평생을 직장에서 좋은 동료로 살아왔다. 다른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지 않았고 자기 자리를 양보했으며 회사를 위해 자기 시간을 쏟았다. 그 결과로 그는 진급을 했는가? 인정을 받았는가? 엄직하게 보면 그렇지 않다. 더 강하게 자기를 지킨 동료가 더 큰 자리에 갔고 더 거절을 잘한 동료가 더 인정받았으며 그 중년의 사람은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다. 그가 평생 한 모든 노력이 진짜 인정으로 돌아오지 않은 것이다. 노년기의 호구는 자녀 앞에서의 호구이다. 노년의 부모는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자기를 끊임없이 작게 만든다. 자녀가 어떤 부탁을 해도 받아들이고 자녀의 요구에 모두 맞추며 자기의 자리를 가져가도 그저 받아들인다. 노년의 부모는 자기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여긴다. 그러나 자녀는 그 부모의 사랑을 진짜로 깊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자녀는 부모를 만만하게 다룬다. 부모의 자리를 가볍게 보고 부모의 시간을 함부로 가져가며 부모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지 않는다. 노년의 부모는 평생을 자녀를 위해 살아왔지만 노년에 이르러 자녀에게서 깊은 외로움을 느낀다.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전하는 첫 번째 가르침은 차갑다. 우리가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자기를 깎아온 모든 시간이 사실은 우리를 호구의 자리에 두는 시간이었다는 것이다.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한 거절들,
우리가 지키지 못한 자리들, 우리가 빼앗긴 시간들이 우리 인생의 가장 깊은 무게가 되어 있다. 그리고 그 무게가 우리에게 진짜 인정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진실을 받아들이는 일이 무겁다. 그러나 이 인정이 우리에게 새로운 길의 시작이 된다. 이런 들여다봄이 우리에게 차가운 사람이 되라는 의미가 아니다. 우리는 여전히 따뜻한 사람일 수 있다. 그러나 그 따뜻함의 자리에 우리 자신을 잃지 않는 자세가 더해져야 한다. 자기를 지키면서도 따뜻한 사람, 거절할 수 있으면서도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 혼자 있을 수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과 진짜로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길이다. 이 길이 우리를 호구의 무게에서 자유롭게 한다. 다음 단계에서 우리는 좋은 사람이 되려는 마음이 어떻게 우리를 호구로 만드는지를 더 깊이 살펴보게 될 것이다. 그 마주함이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깊이 지키는 길의 동기를 가져다 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쇼펜하우어가 인간의 친절에 대해 깊이 통찰한 진실 가운데 가장 깊은 것이 있다. 그는 좋은 사람이 되려는 마음 자체가 우리를 호구로 만든다고 보았다. 이것은 매우 차가운 진실이다. 우리는 평생 좋은 사람이 되라고 배워왔다.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여겨왔다. 그런데 그 좋은 사람이 되려는 마음이 우리를 호구의 자리에 두는 첫 번째 자리라는 것이다. 이 진실을 받아들이는 일이 처음에는 무겁다. 우리의 가장 따뜻한 마음이 사실은 우리를 무겁게 만들어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일이다. 이 진실의 본질을 정직하게 들여다보자. 우리가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하는가? 우리는 거절하지 못한다.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하면 우리가 나쁜 사람으로 보일까봐 두렵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한다. 자기 자리를 지키는 일이 이기적으로 보일까봐 두렵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기 시간을 마음대로 누리지 못한다. 자기 시간을 누리는 일이 다른 사람에게 차갑게 보일까봐 두렵기 때문이다. 이런 모든 자리에서 우리가 자기를 깎는다. 그리고 그 깎음이 우리를 호구의 자리에 두는 것이다. 또한 좋은 사람이 되려는 마음은 우리에게서 진짜 자기 자신을 빼앗아간다.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에게 맞는 것을 누르고 다른 사람이 좋아할 만한 모습으로 우리를 만든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자기가 진짜로 누구인지를 잊어버린다. 우리는 자기가 좋은 사람이라고 여기지만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시선이 만든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 자기가 진짜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기가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기에게 진짜로 맞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지 못한다.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깊은 진실은 이런 좋은 사람의 자세가 다른 사람에게도 진짜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 좋은 사람이 되고 있다고 여기지만 사실 우리의 친절이 그 사람에게 진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가 거절하지 못하고 모든 부탁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우리를 만만하게 다룰 수 있는 사람으로 학습하게 된다. 그래서 그는 점점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요구한다. 우리의 친절이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무례함을 키우는 것이다. 이 사실을 한번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자.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자주 부탁을 한다.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 부탁들을 모두 받아들인다. 처음에는 작은 부탁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부탁이 점점 커진다. 그 사람은 우리가 거절하지 않는다는 것을 학습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 사람의 부탁이 무리하다고 느끼지만 이미 늦었다. 우리가 그동안 모든 부탁을 받아들여 왔기 때문에 이제 거절하면 그 사람이 더 깊은 상처를 받을 것이라고 우리는 짐작한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받아들인다. 그 사람과 우리의 관계가 점점 더 불균형해지고 우리의 무게는 점점 더 깊어진다. 이런 관계에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가는가? 그는 점점 더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된다. 우리가 그의 모든 요구를 받아들이니 그는 자기 요구가 당연하다고 여기게 된다. 그는 다른 사람의 자리를 깊이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 자라난다. 우리의 친절이 그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지 않고 오히려 더 무례한 사람으로 만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려는 마음에서 한 모든 친절이 그에게도 진짜 도움이 되지 못했다. 우리도 무겁게 했고 그도 잘못 자라게 했다. 진짜 친절은 자기를 지키는 자리에서 자라난다.
우리가 자기를 지킬 때 우리는 거절을 할 수 있고, 거절을 할 때 다른 사람은 자기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된다. 우리가 받아들일 때만 받아들이고 거절할 때는 거절하면 그 사람은 우리의 받아들임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된다. 받아들임이 가벼운 친절이 아니라 진짜 의미 있는 도움이라는 것을 안다. 이런 관계가 두 사람 모두에게 깊은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을 받아들이면 그 어떤 받아들임도 깊은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좋은 사람이 되려는 마음의 또 다른 깊은 비극은 그것이 우리를 외로움 속에 두는 일이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 한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따뜻하게 대한다. 우리에게 진짜로 맞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지 못한다. 우리에게 깊은 의미를 가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분별하지 못한다. 그 결과로 우리는 많은 사람을 알지만 진짜로 가까운 사람은 없는 자리에 있게 된다. 우리는 표면에서 모든 사람과 따뜻하지만 깊이 있는 자리에서는 누구와도 가깝지 않다. 이런 외로움이 호구의 가장 깊은 자리에 있다. 우리는 평생을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왔는데 정작 우리에게 진짜로 따뜻한 사람은 거의 없다. 우리가 어려운 시간을 만났을 때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거의 없다. 우리가 깊은 마음을 나누고 싶을 때 들어줄 사람을 찾기 어렵다. 우리는 평생 모든 사람에게 친절했는데 그 친절이 우리에게 진짜 친구로 돌아오지 않은 것이다. 이런 외로움이 호구의 인생의 가장 차가운 자리이다.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또 한 가지 깊은 진실은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는 마음이 사실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의심에서 자라난다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깊이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인정에 의지하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 자신만으로 충분하다고 여기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평가에 매이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 자기를 깎는다. 좋은 사람이 되려는 마음의 깊은 자리에는 사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 이 자리를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우리는 자신을 사랑하는 일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깊이 사랑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인정에 매이지 않게 된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우리를 좋게 평가해주지 않아도 자기 자신만의 자리에 든든하게 머물 수 있다. 이런 자기 사랑이 우리를 호구의 자리에서 빠져나오게 한다. 다양한 연령대에서 좋은 사람이 되려는 마음이 어떻게 호구의 자리로 이어지는지 살펴보자. 청년기의 청년은 좋은 사회 구성원으로 보이고 싶어 한다. 새로 시작한 직장에서, 새로 만든 인간관계에서, 새로 시작한 모임에서 청년은 따뜻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싶다. 그래서 청년은 자기를 깎는다. 자기 시간을 마다하고 자기 자리를 양보하며 자기 마음을 누른다. 처음에는 이런 자세가 청년에게 좋은 평가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청년은 짐작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청년은 자기 자리가 가벼워지는 것을 느낀다. 사람들이 청년을 만만하게 다루기 시작한다. 청년기의 또 다른 패턴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이다. 청년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주려 한다. 자기 시간을 모두 양보하고 자기 마음을 모두 보여주며 자기 자리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다 넘긴다. 처음에는 그 사람이 청년의 따뜻함에 감동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은 청년의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한다. 청년의 양보가 그 사람의 권리가 되고 청년의 따뜻함이 그 사람의 기대가 된다. 두 사람의 관계가 매우 불균형해진다. 청년은 사랑을 주는데 그 사랑이 진짜 사랑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중년기에 좋은 사람이 되려는 마음은 가족과 직장 모두에서 깊이 작용한다. 중년의 사람은 가족에게 모든 것을 주려 하면서 자기를 잃어간다. 직장에서도 좋은 동료로 보이려고 모든 일을 받아들이면서 자기를 잃어간다. 두 자리에서 모두 자기 자신을 잃어가는 인생이다. 가족도 그를 진짜로 깊이 따뜻하게 대하지 않고 직장도 그를 진짜로 깊이 인정하지 않는다. 그는 평생을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는데 어느 자리에서도 진짜 자리를 만들지 못한 것이다. 또 중년기의 친구 사이에서도 같은 패턴이 작동한다. 중년의 사람이 한 친구에게 평생을 따뜻하게 대했다고 하자 모든 부탁을 받아들이고 어떤 시기에도 옆에 있어 주었으며 자기를 깎아가며
그 친구를 도왔다. 그런데 그 친구가 그를 어떻게 대하는가? 엄직하게 들여다보면 그 친구는 그를 만만하게 다룬다. 약속을 함부로 미루고 부탁을 가볍게 하며 그의 시간을 마음대로 가져간다. 그가 평생 그 친구에게 준 것이 그 친구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지 못한 것이다. 오히려 그 친구의 무례함을 키운 것이다. 노년기에 좋은 사람이 되려는 마음의 결과가 가장 깊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자기를 깎아온 노년의 부모가 자녀에게 깊은 외로움을 느낀다.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자녀는 부모를 진짜로 깊이 존중하지 않는다. 부모가 평생 자기를 깎아가며 자녀에게 모든 것을 주었기 때문에 자녀의 마음 안에서 부모는 만만하게 다루어도 되는 사람으로 자리 잡아 있다. 노년의 부모는 평생의 사랑이 진짜 존중으로 돌아오지 않는 자리에서 깊이 흔들린다.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전하는 두 번째 가르침은 깊다. 좋은 사람이 되려는 마음 자체가 우리를 혹으로 만들고 그 친절이 다른 사람에게도 진짜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친절이 사실은 우리 자신에 대한 의심에서 자라났다는 것이다. 이 진실을 받아들이는 일이 무겁다. 그러나 이 인정이 우리에게 새로운 길의 시작이 된다. 다음 단계에서 우리는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의 깊은 자세에 대해 함께 마주하게 될 것이다. 자기를 지키면서도 따뜻한 사람이 되는 구체적인 길을 살펴보게 될 것이다. 자기를 지키는 사람은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는 모든 부탁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자기에게 맞는 부탁은 받아들이고 자기에게 맞지 않는 부탁은 정중하게 거절한다. 이런 거절이 차가운 거절이 아니다. 따뜻하면서도 든든한 거절이다. 그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가볍게 보지 않는다. 그러나 동시에 자기 자신의 마음도 가볍게 보지 않는다. 두 사람의 마음 모두를 깊이 존중하기 때문에 그는 무언가를 받아들일 수 있고 동시에 거절할 수도 있다. 이런 자세를 가진 사람의 모습을 한번 구체적으로 그려보자. 누군가가 그에게 어떤 부탁을 한다. 그는 그 부탁을 즉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잠시 자기 자신에게 묻는다. 이 부탁이 내가 진짜로 할 수 있는 일인가? 내 시간과 에너지의 자리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인가? 이 부탁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 사람에게도 나에게도 진짜로 좋은 일인가? 이런 물음에 답을 한 후에 그는 받아들이거나 거절한다. 받아들이면 그것을 자신감 있게 받아들이고 거절하면 정중하게 거절한다. 그의 받아들임에는 진짜 의미가 있고 그의 거절에도 진짜 의미가 있다. 이 사람이 거절할 때 어떤 말을 하는가? 그는 자기를 깎지 않는다. 자기가 부족해서 못한다고 하지 않는다. 그저 정직하게 자기 자리를 말한다. 지금은 내가 그 일을 받기 어려운 자리에 있다고. 내 시간이 다른 자리에 이미 쓰이고 있다고. 내가 그 일에 깊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고. 이런 말이 따뜻하면서도 분명하다. 그는 거절하면서도 그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 하지 않는다. 그 사람도 그의 거절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이런 거절을 한 후에 그는 자기를 비난하지 않는다. 자기가 나쁜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는다. 그는 자기가 자기 자리를 지킨 것이 옳은 일이었다는 것을 안다. 모든 부탁을 받아들이는 일은 자기 자신을 잃는 일이고 그것은 자기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진짜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그는 안다. 이런 자기 신뢰가 그의 거절을 든든하게 만든다. 쇼펜하우어가 자기를 지키는 사람에 대해 가르치는 깊은 진실이 여기에 있다. 그는 거절이 차가운 일이 아니라 따뜻한 자기 사랑의 표현이라고 보았다. 우리가 자기를 사랑하면 자기를 지킨다. 우리가 자기를 지키지 않으면 사실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거절은 자기 사랑의 가장 깊은 표현 가운데 하나이다.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도 진짜로 사랑할 수 있다. 자기를 깎아가며 사랑하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다. 그것은 의지의 사랑이고 시간이 지나면 무거움이 된다. 이런 자세를 가진 사람의 인간관계는 매우 든든하다. 사람들은 그를 가볍게 다루지 않는다. 그가 한번 거절하면 그것이 진짜 거절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에게 함부로 부탁하지 않는다. 그가 받아들이면 그것이 진짜 받아들임이라는 것도 안다. 그래서 그가 받아들인 일은 깊은 의미를 가진다. 이런 든든함이 그의 인간관계를 더 깊게 만든다. 또한 그가 자기 시간과 자기 마음과
자기 에너지를 지키니까. 그가 진짜로 깊이 만나고 싶은 사람과의 시간에 충실할 수 있다. 호구의 친절은 모든 사람에게 얇게 퍼지지만 자기를 지키는 사람의 친절은 진짜 가까운 사람에게 깊이 머문다. 호구는 100명에게 작은 친절을 주지만 자기를 지키는 사람은 한 명에게 깊은 친절을 준다. 어느 쪽이 더 진짜 따뜻한 자리인가? 정직하게 생각해보면 한 명에게 깊은 친절을 주는 자리가 더 따뜻한 자리이다. 그 한 명은 그 깊은 친절을 진짜로 받는다. 그러나 100명에게 얇은 친절을 주는 자리에서는 어느 누구도 그 친절의 깊이를 받지 못한다. 이런 사람의 거절을 받은 사람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자. 처음에는 거절을 받은 사람이 어색할 수 있다.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서는 받아들임만 받아왔다. 그래서 거절이 낯설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그 거절의 의미를 알게 된다. 그 사람이 자기에게 정직했다는 것을 안다. 자기에게 가짜 친절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그가 다음에 그 사람에게 어떤 부탁을 할 때 더 신중하게 한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받아들이면 그것이 진짜 받아들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깊은 고마움을 느낀다. 이런 관계가 두 사람 모두에게 진짜 의미를 가진다. 자기를 지키는 사람의 거절은 다른 사람에게 가르침이 되기도 한다. 그가 자기를 지키는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도 자기를 지키는 법을 배운다. 그가 매번 자기를 깎는 모습을 보여주면 다른 사람도 자기를 깎는 법을 배운다. 우리가 자기를 지키면 우리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자기도 자기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우리가 자기를 지키는 것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된다. 이런 자세는 어떻게 자라나는가? 그것은 자기 자신과의 깊은 관계에서 자라난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깊이 사랑하고 우리 자신을 든든하게 신뢰할 때 자기를 지키는 자세가 자라난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를 지키지 못한다.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거절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자기를 지키는 자세의 가장 깊은 토대는 자기 자신과의 따뜻한 관계이다. 이 자기 자신과의 관계는 어떻게 자라나는가? 매일 잠시라도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에서 시작한다. 자기에게 묻고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며 자기 자신을 따뜻하게 받아들이는 시간이다. 이런 시간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 친구가 되어간다. 그 친구 관계가 우리에게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깊은 자리를 만들어준다.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의 모습을 다양한 자리에서 살펴보자. 직장에서 그는 모든 일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자기 일의 자리와 다른 사람의 일의 자리를 분명히 한다. 다른 부서에서 일을 떠넘기려 할 때 그는 정중하게 거절한다. 그것이 자기 자리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정직하게 말한다. 처음에는 그가 차가운 사람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동료들은 그를 다르게 본다. 그가 한 일이 진짜로 그가 한 일이라는 것을 안다. 그가 받아들인 일은 깊이 있게 해낸다는 것을 안다. 그의 자리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무게를 가지게 된다. 가족 안에서 그는 자기 자리를 지킨다. 가족이 어떤 부탁을 하면 그는 그 부탁이 자기에게 맞는지를 먼저 본다. 받아들일 수 있는 부탁은 받아들이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탁은 정중하게 거절한다. 자녀가 자기 시간을 함부로 가져가려 할 때 그는 자기 시간의 자리를 분명히 한다. 배우자가 자기 자리를 가볍게 다룰 때 그는 자기 자리를 든든하게 지킨다. 이런 자세가 가족 안에서 그의 자리를 든든하게 만든다. 가족이 그를 만만하게 다루지 않는다. 친구 사이에서 그는 무리한 부탁을 거절한다. 친구가 자기를 만만하게 다루려 할 때 그는 그 자리를 부드럽게 정정한다. 친구가 자기 시간을 함부로 가져가려 할 때 그는 자기 시간을 지킨다. 이런 자세가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다. 친구는 그가 변했다고 여길 수도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친구도 그를 다르게 대한다. 그를 진짜로 존중하기 시작한다. 두 사람의 우정이 더 깊어진다. 다양한 연령대에서 이 자세가 어떻게 자라날 수 있는지 살펴보자. 청년기에 이 자세를 키우는 청년은 또래와 다를 수 있다. 또래는 모두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자기를 깎는다. 그러나 그는 자기를 지킨다. 처음에는 또래들이 그를 차가운 사람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또래들은 그가 진짜 따뜻한 사람이라는 것을 안다. 그가 한 친절은 진짜 친절이고
그가 받아들인 부탁은 진짜 받아들임이라는 것을 안다. 이런 청년이 어른이 되면 든든한 인간관계를 가진 사람이 된다. 중년기에 이 자세를 키우는 사람은 평생의 호구의 패턴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처음에는 어렵다. 평생 자기를 깎아온 사람이 갑자기 자기를 지키기 시작하면 주변 사람들이 어색해한다. 그가 차갑게 변했다고 여기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는 흔들리지 않는다. 자기를 지키는 일이 자기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진짜로 좋은 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가족과 동료와 친구가 그를 다르게 대한다. 그의 자리가 든든해진다. 노년기에 이 자세를 키우는 사람은 자녀와의 관계를 새롭게 만들 수 있다. 평생을 자녀를 위해 자기를 깎아온 노년의 부모가 자기를 지키기 시작한다. 자녀의 모든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자리를 분명히 한다. 처음에는 자녀가 어색해한다. 부모가 변했다고 여길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자녀는 부모를 다르게 본다. 부모가 자기 자리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안다. 자녀는 부모를 더 깊이 존중하기 시작한다. 노년의 평온이 새롭게 자라난다.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전하는 세 번째 가르침은 따뜻하다.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의 자세가 우리를 진짜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이다. 자기를 지키는 일이 차가운 일이 아니라 깊은 자기 사랑의 표현이고 그 자기 사랑이 우리를 다른 사람도 진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든다. 다음 단계에서 우리는 고독한 늑대의 진짜 의미를 함께 마주하게 될 것이다.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이 어떻게 우리에게 진짜 자유를 가져다 주는지를 살펴보게 될 것이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고독한 늑대는 사람을 멀리하고 차갑게 살라는 의미가 아니다. 그것은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다른 사람과 함께 있어도 좋고 혼자 있어도 좋은 사람이다. 다른 사람이 있어야만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다. 자기 자신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과도 진짜로 함께 할 수 있다. 자기 자신과 있는 것이 두려워서 다른 사람을 찾는 사람은 그 만남이 깊지 않다. 그저 외로움을 채우기 위한 만남이고 그래서 어떤 만남이든 받아들이게 된다. 자기에게 진짜로 맞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분별하지 못한다. 자기를 만만하게 다루는 사람과의 만남도 받아들이고 자기 시간을 함부로 가져가는 사람과의 만남도 받아들인다. 외로움이 두려워서 모든 만남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만남이 그를 더 외롭게 만든다. 만남은 있지만 진짜 깊은 만남이 없는 자리에 그가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자기 자신과 있는 것이 편안한 사람은 다르다. 그는 만남이 있으면 따뜻하게 누리고 만남이 없으면 자기 자신과 평온하게 머문다. 만남에 매이지 않으니 그가 만나는 사람과의 시간을 더 깊이 누릴 수 있다. 또한 그는 만남을 가볍게 다루는 사람과의 만남을 자연스럽게 줄일 수 있다. 그가 외로움 때문에 누구든 만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가 만나는 사람들은 그가 진짜로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다. 이런 만남이 그의 인간관계를 깊게 만든다. 호구의 인간관계는 넓지만 얕고 고독한 늑대의 인간관계는 좁지만 깊다. 호구는 모든 사람과 따뜻하게 지내려 한다. 그래서 그는 많은 사람을 안다. 그러나 그 모든 관계가 표면에 머문다. 깊이 있는 만남이 없다. 고독한 늑대는 모든 사람과 따뜻하게 지내려 하지 않는다. 그는 자기에게 진짜로 맞는 사람과 만난다. 그래서 그가 아는 사람은 적다. 그러나 그가 만나는 사람과의 시간은 매우 깊다. 진짜 친밀함이 자라나는 자리이다. 이런 차이를 정직하게 들여다보자. 호구가 한 시간을 만나는 모든 사람과 만나면 한 사람에게 가는 시간이 얼마인가? 매우 짧다. 그래서 그 만남이 깊을 수 없다. 그러나 고독한 늑대가 한 사람과 한 시간을 만나면 그 한 시간이 온전히 그 한 사람에게 간다. 그 만남이 깊을 수 있다. 시간은 같지만 만남의 깊이가 다르다. 호구는 시간을 흩어놓고 고독한 늑대는 시간을 모은다. 쇼펜하우어가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에 대해 가르치는 깊은 진실이 있다. 그는 혼자 있을 수 있는 사람만이 진짜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보았다. 다른 사람이 있어야 만족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매여 있다. 다른 사람의 일정에 자기 일정을 맞추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 자기 마음을 맞추며 다른 사람의 기대에 자기 행동을 맞춘다. 이런 인생은 자유롭지 않다.
그러나 혼자 있을 수 있는 사람은 다르다. 그는 다른 사람에 매이지 않는다. 그가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것은 매여서가 아니라 좋아서이다. 이런 자유로움이 그의 인간관계를 더 따뜻하게 만든다. 또한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깊은 평온을 가져다 준다. 외로움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매일이 무겁다. 누구를 만나지 못하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약속이 없는 저녁이면 불안해진다. 그러나 혼자 있을 수 있는 사람은 매일이 가볍다. 만남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다. 자기 자신과 있는 시간이 그에게 풍요롭기 때문이다. 이런 평온이 그의 인생의 가장 든든한 토대가 된다.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은 어떻게 자라나는가? 그것은 자기 자신과의 깊은 만남에서 자라난다. 우리가 자기 자신과 친구가 되면 자기 자신과 있는 시간이 편안해진다.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 자신과 있는 일이 두렵다. 자기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이다.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면 어떤 무거운 것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자기 자신과 단둘이 있는 시간을 피한다. 그러나 자기 자신과 깊이 만난 사람은 다르다. 그는 자기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안다. 자기의 강점과 약점을 안다. 자기의 따뜻한 자리와 어두운 자리를 모두 안다. 그래서 자기 자신과 있는 일이 두렵지 않다. 오히려 자기 자신과 있는 시간이 그에게 풍요롭다. 자기와의 대화가 깊어지고 자기 마음을 정리할 수 있으며 자기 인생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다. 이런 자기 자신과의 만남이 깊어지면 묘한 일이 일어난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더 따뜻하게 만날 수 있게 된다. 우리가 외로움에 매이지 않으니 다른 사람에게 매달리지 않게 된다. 다른 사람을 자기의 외로움을 채우는 도구로 보지 않는다. 다른 사람을 그 사람 자체로 만난다. 이런 만남이 진짜 따뜻한 만남이다. 매달리지 않는 만남, 매이지 않는 만남, 자유로운 만남이다. 또한 우리가 혼자 있을 수 있게 되면 만남의 질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 어떤 만남이 우리에게 진짜로 따뜻한지, 어떤 만남이 우리를 무겁게 만드는지를 우리는 알게 된다. 외로움이 두려운 사람은 모든 만남을 좋은 만남으로 받아들인다. 만남 자체가 자기를 외로움에서 구해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혼자 있을 수 있는 사람은 만남의 진짜 의미를 본다. 자기에게 진짜로 따뜻한 만남만 깊이 누리고 자기를 무겁게 만드는 만남은 자연스럽게 줄여간다. 이런 자세를 가진 사람의 일상을 한번 그려보자. 그는 매일의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간다. 그날 약속이 있으면 따뜻하게 그 약속을 누린다. 약속이 없으면 자기 자신과 평온한 시간을 보낸다.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하거나 자기의 마음을 글로 적거나 그저 조용히 앉아 있는다. 이 모든 시간이 그에게 풍요롭다. 그는 외부의 자극에 매이지 않는다. 사회 관계망을 끊임없이 들여다보지 않는다. 누구가의 연락을 기다리며 안절부절하지 않는다. 그는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시간을 깊이 누린다. 이런 사람의 주말은 어떤 모습인가? 어떤 주말은 친구들과 따뜻한 시간을 보낸다. 어떤 주말은 자기 자신과 평온한 시간을 보낸다. 어떤 주말은 가족과 함께 누리고 어떤 주말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진다. 두 가지 시간이 모두 그에게 의미 있다. 그는 어느 한쪽에 매이지 않는다. 만남도 있고 혼자만의 시간도 있는 균형 잡힌 인생이 그의 일상이다. 다양한 연령대에서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이 어떻게 자라나는지 살펴보자. 청년기에 이 능력을 키우는 청년은 또래와 다른 인생을 산다. 또래는 항상 누구와 함께 있으려 한다. 외로움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다르다. 그는 친구와 함께 있는 시간도 누리지만 혼자만의 시간도 깊이 누린다. 사회 관계망에 끊임없이 매이지 않고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시간을 만들어간다. 이런 청년이 어른이 되면 든든한 사람이 된다. 그의 인간관계가 깊고 동시에 그의 내면도 풍요롭다. 중년기에 이 능력을 키우는 사람은 평생의 호구의 패턴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그는 더 이상 모든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다. 자기에게 진짜로 의미 있는 모임만 깊이 누린다. 가벼운 약속을 줄이고 자기 자신과의 시간을 늘려간다.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이 그가 변했다고 여길 수 있다. 그러나 그는 흔들리지 않는다. 자기 자신과의 시간이 그에게 가장 깊은 풍요로움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중년기의 또 다른 큰 변화는
가족 안에서이다. 그는 가족과의 시간을 더 깊이 누리지만 동시에 자기 자신만의 시간도 가진다. 가족도 그의 그 시간을 존중한다. 그가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시간을 가지니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이 더 풍요로워진다. 이런 균형이 가족 전체의 평온을 만들어간다. 노년기에 이 능력을 키우는 사람의 모습은 가장 깊다. 노년의 사람은 외부의 일이 줄어드는 시기에 있다. 사회적 자리가 작아지고 만남이 줄어들며 자기를 둘러싼 분주함이 사라진다. 이 시기에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은 깊은 외로움에 빠진다. 그러나 평생에 걸쳐 그 능력을 키워온 사람은 다르다. 그는 노년을 자기 자신과의 가장 풍요로운 시간으로 누린다. 평생을 살아온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 자기 마음을 정리하며 자기 자신과 깊이 만나는 시간이다. 이런 노년이 가장 깊은 평온의 자리이다. 쇼펜하워가 우리에게 전하는 네 번째 가르침은 따뜻하다. 고독한 늑대가 차가운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친구가 된 따뜻한 사람이라는 것이다.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진짜 자유를 가져다 주고 그 자유가 우리의 인간관계를 더 깊고 따뜻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이다. 마지막 단계에서 우리는 매일 어떻게 호구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는지를 함께 마주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려는 마음 때문에 호구의 자리에 있다는 것, 그 친절이 다른 사람에게도 진짜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의 깊은 자세, 그리고 고독한 늑대의 진짜 의미를 함께 살펴보았다. 이제 마지막으로 매일 어떻게 호구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함께 마주할 시간이다. 먼저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사실은 이 변화가 한 번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는 평생 호구의 패턴을 사용해왔고 그 패턴은 매우 깊다. 우리는 거절하는 일이 어색하고 자기를 지키는 일이 부담스러우며 혼자 있는 일이 두렵다. 이런 패턴을 한 번에 바꿀 수 없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매일의 작은 변화이다. 작은 자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큰 자리로 옮겨가는 길이다. 매일의 변화는 알아차림에서 시작된다. 우리가 자기를 깎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일이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부탁을 했을 때 우리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는지를 들여다본다. 자기가 진짜로 그 부탁을 받아들이고 싶은지 아니면 거절하기 어색해서 받아들이려 하는지를 분별한다. 자기를 위해서 받아들이는지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받아들이는지를 정직하게 묻는다. 이런 알아차림이 우리에게 다른 선택의 자리를 만들어준다. 처음에는 사후에 알아차리는 것에서 시작해도 된다. 자기가 받아들인 부탁을 떠올리면서 그것이 진짜 받아들이고 싶었던 것이었는지를 들여다본다. 자기가 한 양보가 정말로 자기가 원했던 것이었는지를 정직하게 묻는다. 이런 사후의 알아차림이 누적되면 우리는 점점 그 순간에 알아차릴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그 순간에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 다음 단계는 작은 거절의 연습이다. 큰 자리에서 갑자기 거절하기 어려우니 작은 자리에서부터 시작한다. 자기에게 정말로 맞지 않는 작은 부탁을 정중하게 거절해본다. 처음에는 어색하다. 자기가 거절을 잘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번 거절해보면 묘한 일이 일어난다. 거절을 받은 사람이 우리를 미워하지 않는다. 우리의 관계가 무너지지 않는다. 우리가 두려워했던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발견이 우리에게 큰 용기를 가져다 준다. 우리는 평생을 거절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왔다. 거절을 하면 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여겼다. 그러나 막상 거절해보면 그렇게 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 오히려 우리가 자기 자신을 지킨 자리에서 묘한 만족이 자라난다. 이 작은 만족이 우리에게 다음 거절의 동기가 된다. 작은 거절을 누적시키면서 우리는 점점 큰 자리에서도 거절할 수 있게 된다. 직장에서 자기 자리에 맞지 않는 일을 정중하게 거절할 수 있게 된다. 가족 안에서 자기 시간을 가져가려는 요구를 부드럽게 정정할 수 있게 된다. 친구 사이에서 무리한 부탁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게 된다. 이런 변화가 우리의 일상을 천천히 다르게 만들어간다. 또한 자기 자신과의 시간을 매일 늘려가는 것이 필요하다. 처음에는 짧은 시간부터 시작해도 된다. 매일 10분이라도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다. 산책을 하거나 차 한 잔을 마시거나 자기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이다.
이런 시간 동안 사회 관계망을 보지 않는다. 누군가의 연락을 기다리지 않는다. 그저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다. 이런 시간이 처음에는 어색하다. 우리는 평생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일에 익숙하지 않다.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자기 안에서 무거운 마음이 떠오르면 그것이 두렵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외부의 자극을 찾는다. 그러나 매일 짧은 시간이라도 자기 자신과 머물면서 그 자리에 익숙해진다. 그 자리가 점점 편안해진다. 자기 자신과의 시간이 편안해지면 묘한 변화가 일어난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매이지 않게 된다. 외로움이 두려워서 누구든 만나려 하지 않게 된다. 만남이 있으면 따뜻하게 누리지만 없으면 자기 자신과 평온하게 머문다. 이런 자세가 우리의 만남의 질을 다르게 만든다. 우리는 진짜 만남을 깊이 누리고 가볍게 다루는 만남은 자연스럽게 줄여간다. 또 한 가지 매일의 변화에서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게 따뜻해지는 일이다. 우리가 평생 혹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알아차렸을 때 우리는 자기를 비난할 수 있다. 왜 내가 그렇게 살아왔는가? 왜 내가 더 일찍 자기를 지키지 못했는가? 그러나 자기 비난은 또 다른 형태의 자기 깎아내림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 비난이 아니라 자기 너그러움이다. 우리가 평생 혹으로 살아온 것은 우리가 어리석어서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랑받기 위해 만들어온 패턴이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좋은 사람이 되어야 사랑받는다고 배웠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을 그 사랑을 받기 위해 자기를 깎아왔다. 이것은 우리의 잘못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라온 모습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따뜻하게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길을 시작할 수 있다. 이런 자기 너그러움이 변화의 깊은 토대가 된다. 자기를 비난하면서 변화를 만들려 하면 그 변화가 오래가지 못한다. 그러나 자기를 따뜻하게 받아들이면서 변화를 만들면 그 변화가 천천히 깊이 자라난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친구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평생 어떤 패턴을 사용해 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인정 위에서 새로운 길을 시작하는 것이다. 다양한 연령대에서 이 매일의 변화를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는지 살펴보자. 청년이라면 사회관계망과의 거리부터 시작할 수 있다. 매일 사회관계망을 보는 시간을 줄이고 자기 자신과의 시간을 밀려가는 것이다. 그리고 작은 거절의 연습을 시작한다. 친구가 무리한 부탁을 했을 때 정중하게 거절해본다. 동료가 자기 일을 떠넘기려 할 때 부드럽게 정정해본다. 이런 작은 연습이 누적되면서 청년은 자기 자리를 가진 어른으로 자라날 수 있다. 중년의 사람이라면 가족 안에서의 작은 변화부터 시작할 수 있다. 자녀의 모든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배우자의 마음대로 따라가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다. 처음에는 가족이 어색해할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도 그를 다르게 대한다. 그의 자리가 가족 안에서 든든해진다. 또 중년의 직장에서 작은 거절을 시작할 수 있다. 자기 자리에 맞지 않는 일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다른 부서의 떠넘김을 정중하게 거절하는 것이다. 야근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시간을 지키는 것이다. 이런 변화가 직장에서의 그의 자리를 다르게 만들어간다. 노년의 사람이라면 자녀와의 관계에서 작은 변화를 시작할 수 있다. 자녀의 모든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자리를 분명히 하는 것이다. 자녀에게 침이 되지 않으려고 자기를 작게 만들기보다 자기 자리에 든든하게 머무는 것이다. 처음에는 자녀가 어색해할 수 있다. 그러나 자녀는 곧 부모를 더 깊이 존중하기 시작한다.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전하는 깊은 가르침은 따뜻하다. 착한 호구로 살 바엔 차라리 고독한 늑대가 되라는 그의 말이 처음에는 차갑게 들렸을 수 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안다. 그것은 우리에게 차갑게 살라는 의미가 아니다.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깊이 사랑하는 법, 자기 자신을 든든하게 지키는 법, 그리고 진짜 깊은 인간관계를 만드는 법을 가르쳐주는 따뜻한 지혜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자기를 지킨다. 자기를 지키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도 진짜로 사랑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는 사람만이 받아들임에 진짜 의미를 둘 수 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사람만이 함께함을 깊이 누릴 수 있다. 이 모든 것이 자기 자신과의 따뜻한 관계에서 자라난다. 우리가 우리 자신과 친구가 되면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이 변화가 평생에 걸친 길이라는 사실이다. 우리는 한 번에 호구의 패턴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어떤 날은 잘 자기를 지키고 어떤 날은 다시 호구의 패턴에 빠진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다. 우리는 그때마다 자기를 비난하지 않고 부드럽게 다시 시작하면 된다. 매일의 작은 변화를 누적시키면서 우리는 천천히 다른 사람이 되어간다. 우리의 인생이 자기를 깎아가며 살아가는 호구의 자리에서 벗어나 자기를 든든하게 지키면서도 따뜻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의 인간관계가 넓고 얕은 자리에서 좁고 깊은 자리로 옮겨갈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과 깊은 친구가 된 따뜻한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착한 호구로 사는 일은 우리에게 평생의 무게를 만들지만 자기 자신과 깊이 만난 따뜻한 늑대로 사는 일은 우리에게 진짜 자유와 진짜 만족을 가져다 준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평생에 걸쳐 우리에게 전하고자 한 가장 깊은 가르침이고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할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진실이다. 우리의 남은 인생이 자기를 깊이 사랑하고 자기를 든든하게 지키며 그리고 그 든든함 위에서 진짜 따뜻한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이 시간을 마친다. 우리의 매일이 작은 알아차림과 작은 거절의 연습으로 시작되기를, 그 연습이 누적되어 우리를 자기 자신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가기를,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깊이 존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바란다.